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한국전기설비 규정 KC에 대해서 이제 제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3장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4장 전기철도 설비해서 전기철도의 전기 방식, 그 다음에 변전 방식, 전차 솔로, 전기 철도 차량 설비 등 7개의 카테고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새롭게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이제 녹아져 들어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분산전원 설비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5장은 분산형 전원 설비로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ESS라고 하죠. 에너지 스토라지 시스템, 갖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연료 전지 설비 등 5개 분야로 이제 쪼개놨어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태양광은 이제 ESS랑 이제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연료전지도 같이 이제 ESS랑 이제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참고적으로 5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제가 요 본 규격 설명이 다 끝나면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계획서부터 이제 인허가사항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이제 왁구를 한번 설명을 좀 길게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셔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장은 이제 발전용 화력 설비로 이제 보일러 및 부속 설비, 가스 터빈 및 부속 설비 등으로 총 7개 분야로 10개 카테고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 화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화력 중에 요거는 이제 기계 관련된 사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스 터빈이나 보일러, 이제 그 부속 설비 BOP, 그다음에 가스 터빈 및 그 부속 설비 BOP,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기계 쪽, 이제 왜냐면 이제 전기사업법에 이제 전기사업을 하는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3장, 이제 전기설비는 여기 3장에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6장은 이제 기계 파트 쪽. 보통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쪽과 이제 그 전기 쪽은 이제 쪼개지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분을 좀 해놓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7장은 발전용 수력 설비, 댐, 수로, 수차, 기타, 부속 설비 등 4개 카테고리를 이제 쪼개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2개는 이제 기계 쪽을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기 쪽, 발전소나 발전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5번이 이제 KC 그 규정을 이제 우리 그 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들어가면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다 보시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보기는 너무 어렵고, 일단은 이제 협회 들어가면 이제 그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변경사항, 이제 크게 변경되는 사항들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서머리를 한 겁니다. 서머리를 한 거고, 왜냐면 거기도 이제 내용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막 함축해서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사항들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5번 사항은 이제 5번 사항은 이제 개정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저합 범위, 우리가 저합 범위가 있고 고합 범위가 있고 특고합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합 범위가 다른 건 변경되는 게 없고, 저합 범위가 이제 변경되는 거예요. 저합 범위가 교류 600V 이하에서 이제 1000V 이하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류는 이제 750V 이하에서 1500V 이하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합 범위에 대한 확대가 이제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좀 전압 그레이드가 좀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석 식별법 국제화 표준 KC 이제
121.2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상별 색상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선에 라인 1, 라인 2, 라인 3, N, 그 다음에 접지, 그 다음에 보호도체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그 보호도체 갖고 이제 P가 이제 보호도체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거를 녹색 또는 녹황색의 색상을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L1, L2, L3의 이제 색상을 케이블의 색상을 준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태깅을 하면 거기에 이제 태깅 마킹을 하고, 보통 케이블은 이제 끌고 가면은 검정색 선을 이제 대부분 끌고 가요. 이제 말이 없을 경우 이제 기술 규격서에. 그래서 이제 접지랑 보호도체에 대한 색상만 이제 구분을 좀 해놨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이 표기를 해주든 시공하는 사람이 표기를 해주든 했던 거를 이제 구체화한 겁니다. 구체화. 그래서 L1은 갈색, A상은 갈색, B상은 흑색, C상은 회색, N상은 청색으로 통일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접지 이제 P도체는 녹황 교차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2021년도부터 이제 건설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요거의 표시에 맞춰서 이제 발주를 내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감리가 예를 들어서 점검할때 색깔이 옛날 거로 했으면은 다 바꾸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점을 좀, 요건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실. 예전에 가면은 이제 좀 중구난방이었었어요, 사실. 막 색상은 어떤 거는 사실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이제 조그만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업자들이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선에 대한 그 색깔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도 좀 많았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표준화가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어느 이제 현장을 가더라도 어느 설비를 가더라도 이런 이제 통일된 이제 색상을 보고서 이제 갈색이면은 A상이다. 이제 흑색이면 B상이다. 회색이면은 C상이다. 그 다음에 뉴트럴이면 중성선이면 청색이다. 그 다음에 접지나 P도체는 녹황 교차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좀 잘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개섭의 시설 조건을 고려한 배선 선정이라고 해서 KSC 232.5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현행 이제 두 가지 선정 방식 중 차단기의 전격 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배선 이제 선정 방식만 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려할 적에 이제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차단기 용량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제 케이블에 대한 이제 사이트 컨디션, 그러니까 설치 조건들을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 자체는 이제 허용 온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허용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 전류는 허용 온도나 전격 전압, 전격 전류에서 그 전격 전류에서 전격 주파수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에서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제 전격 전류라고 하잖아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온도 조건이 이제 앰비언트, 그러니까 저기 뭐죠? 그 현장의 온도가 어떤 데는 높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낮은 데가 있고, 외부로 나가면은 태양빛을 받는 데는 또 온도가 그 케이블의 온도 외피가 이제 높아질 거잖아요, 온도가. 그러면은 전류 감소 계수라는 게 온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실제 차단기 용량만 가지고 선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설계 조건에. 근데 실제 이제 그 제가 일했던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IEC 60364를 적용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게 차단기 용량만 가지고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앞으로 이제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기준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울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실제 이제 요거 빼고요. IC60364에 보면은 그 배선 설비의 허용 전류와 공사 방법의 허용 전류 표가 있어요. 표가 정확하게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보면은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내용들만 좀 이렇게 왔어요. 사실 이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치 환경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다심이냐 단심이냐, 노출이냐 매입이냐, 노출인데 열을 받는 지역이냐 아니냐, 케이블 트레이가 환기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는 레더 타입인데 레더 타입이 그 위아래로 막 이제 커버를 씌워갖고 막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선실드를 케이블 트레이 윗단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말하는 이 노출에 대한 이제 태양빛 그 열에 대한 거는 이제 그냥 그 외부에 그 열을 받지 않았을 적의 조건으로 설계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중해 직접 매설을 하냐, 아니면 덕트넷 수단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제 허용 전류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그 케이블 사이즈도 선정하고 차단기의 차단 용량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했던 뭐 40A 10mm 스퀘어 이게 아니라 이제 KSC 60364의 이제 부록이죠, 부록 B에 보면은 선정별 굵기 선정 선정별 굵기 선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아까 이렇게 요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실제 한번 가서 봐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요 코드를 그대로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올려 넣어서 넣으시면은 이 그 표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한국전기기술인 옆에 가면 KCC를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잡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히 제가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 2, 3번을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4번 되게 재밌는 거예요. 4번을 이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